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기존에 배웠던 이론을 문제에 적용해서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 오늘은 흥덕고등학교 확통시험 문제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경우수 파트 문제 드린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볼까요? 먼저 4번부터 보겠습니다. 같은 종류의 빨간 공 7개, 같은 종류 서로 다른 3개의 바구니.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바구니는 일부만 사용해도 된다. 빈 바구니가 있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같은 종류 공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왜냐면 바구니에다가 공을 이렇게 2개를 담았다고 했을 때 이게 뭐 A, B를 담았느냐 뭐 A, C를 담았느냐 이렇게 뭐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똑같은 공 2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만 중요해요? 개수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2개냐 혹은 뭐 하나 더 담아서 3개냐 개수는 신경 써야 되겠죠. 자, 그리하다 보니까 바구니에 담겨 있는 개수를 X, Y, Z라고 할 때 그 합은 7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빈 바구니가 있다는 이야기는 음이 아닌 정수다 라는 그런 패턴이 되는 거니까 가장 대표적인 중복조합 문제 형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7개를 선택한다. 10에 9 컨비네이션 7이니까 9 컨비네이션 2 처리돼서 9, 8, 49, 36 됐습니까? 풀이가 이렇게 끝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잘 이해되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같은 종류의 빨간 공 이 부분 서로 다른 바구니 물론 이제 뒤에도 중요하죠. 그래서 개수만이 우리가 구별해 줄 수 있는 판단법이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중복조합의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라는 사실 거듭거듭 강조하니까 대표 유형 확실하게 알아두는. 원래 중복조합은 이 대표 유형 모르면요 풀이가 매우 곤란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A집합, B집합, A에서 B로의 함수 이런 조건이 있네요. F1, F3 결과 6 함수 대응관계 벤 다이어그램 1, 2, 3, 4, 5, 6 이때 1하고 3 결과는 합이 6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가령 1, 5 이런 식으로 대응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합이 6 되는 건 1, 5가 있겠고 2, 4가 있겠고 3, 3이 있겠네요. 근데 1, 5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녀석들 얘들은 어떻게 되죠? 1, 5, 5, 1 1, 3에 각각 대응되는 숫자가 1, 5냐 5, 1이냐 그러니까 이곳에서 2가지 2, 4도 마찬가지로 2가지. 근데 3, 3은요 1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1, 3이 대응되는 개수는 전체 몇 가지? 5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때 그 다음에 우리가 풀어야 될 숫자는 이제 풀어야 될 것은 2하고 4가 되는데 2가 가서 대응될 때는 무슨 조건이 있나요? 다른 조건이 없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무거나 대응돼도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됐습니까? 30에 6 곱하니까 180 해서 문제의 정답. 우리가 그 다음부터 이제 가볍게 끝났는데 이렇게 어떤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을 확실하게 해결하고 그 다음 경우수를 구해간다. 함수 대응은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개념 설정해 가면 조금 더 수월하겠다. 지금은 뭐 조건 자체가 매우 복잡하진 않지만 그래도 습관을 잘 들여야 나중에 실수 없이 잘 풀죠. 자, 이해됐습니까? 자, 다음 문제 그럼 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수학 문제를 풀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흥덕고 8번 문항 중복조합을 이용하여 구하는 과정. 원래 중복조합 이론이 좀 그렇죠. 현명한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좀 보여주려고 하더라도 쉽지가 않은 깔끔치가 않은 그런 이론, 좀 복잡한 게 중복조합이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좀 설명했을까요? 4개의 문자를 중복할 이용해서 3개를 선택한다. 오, 정의 그대로네요. 서로 다른 4개의 문자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선택한다. 3개를 선택한다. 4H3 뭐 그대로 썼습니다.
근데 문자를 직접 대단합니다. 직접 구해봤더니 이렇게 20가지가 나오더라. 여러분이 나중에 이렇게 푸실 건 아니죠? 자, 근데 이 구한 20가지를 동그라미 3개와 문자 4개 사이의 경계 짝대기 3개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겠다. 예를 들어서 ACD다. 그러면 이렇게 동글 짝대기 이게 뭐냐면 A, B, C, D 이렇게 될 때 동그라미만 표시해주니까 ACD 이렇게 표시된 거예요. 됐습니까? 동그라미만. 그 다음 ABD 역시 A, B, C, D 이렇게 돼 있는데 동그라미 돼 있는 A, B, D만 표시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위쪽에서 봤던 이 20가지 경우는 가령 맨 첫 번째 거 AAA 어떻게 되느냐? AAA, B, C, D 다 선택이 안 되는 거죠. 짝대기 사이에.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또 뭐 한 점 볼까요? ACC 이런 거 볼까요? 몇 번째 건가요? ACC가 어떤 거죠? 아, 이거네요. 이거. A, B, C, C, D 이런 모양인데 동그라미에는 A, C, C 이렇게 돼 있으니까. 되셨죠? 이런 형태로 해서 나타내주면 즉 동그라미 3개하고 짝대기 3개를 열심히 막 이렇게 나열하는 거예요. 나열했을 때 이제 동그라미 자리에 이런 사이에는 이제 짝대기 사이에 동그라미가 없으면 문자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따라서 구하는 중복조합의 수는 몇 개의 동그라미? 3개의 동그라미죠. 몇 개의 짝대기? 3개의 짝대기겠죠. 일렬로 나열한다. 그럼 사실 이게 같은 문자 나열하는 거라서 6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6 컨비네이션 3이죠. 이건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데 이 중에 6개의 자리에서 순서 고려 안 하고 동그라미가 들어갈 이렇게 뭐 3군데를 뭐 선택한다 이런 표현도 똑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즉 6개의 자리 중에서 동그라미에 넣을 3개의 자리를 택하는 조합의 수와 같다. 뭐 하긴 뭐 짝대기가 돼도 상관은 없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ABC에 들어갈 숫자가 336 되겠습니다. 이런 이론으로 증명을 한번 해줬다. 좀 이해되셨습니까? 중복조합의 이론을 증명해주는 그런 패턴의 문제라서 겸사겸사 여러분들 또 이 이론 공부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 때문에 한번 체킹해 보았습니다. 좀 이해되셨습니까? 중복조합의 이론이 원래 복잡하니까 학습을 좀 제대로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 번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익숙해지고 친숙해지면 그 다음에 좀 이해가 좀 더 수월해지니까요. 되셨죠? 잘 이해하기 바라면 부탁드리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9번 되겠습니다. 남자 2명, 여자 4명 보드게임을 위해서 정삼각형 모양의 탁자에 앉는다. 정삼각형. 조건이 있네요. 남자 2명은 서로 다른 모서리에 앉아야 되겠다. 그렇죠. 정삼각형 회전하에서 일치. 원순열 문제란 뜻이죠. 자, 원순열 문제는 키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나열하는 녀석이 자, 기준을 잡으러 갔다라고 해서 기준 잡는다. 이 부분을 잘 차려주면 되죠. 자, 남자 2명 조건이 있어서 첫 번째 남자를 좀 앉히겠습니다. 가서 앉아야 되는데 요쪽에 앉는 경우하고 이곳에 앉는 경우하고는 서로 모양이 다르죠. 즉 기준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겠습니까? 2군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 1명이 남았습니다. 뭐 이곳에 이렇게 앉았다고 하지요. 자, 어디 앉아야 되겠습니까? 서로 다른 모서리에 앉아야 됩니다. 이쪽이든 이쪽이든 앉아야 되겠습니다. 앉을 자리가 어떻게 됐죠? 자, 지금은 뭐가 됐다고요? 고정을 시키게 되게 되면 원순열이 아니죠. 그래서 앉을 자리가 몇 군데가 되겠습니까? 4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앉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딘가에 앉았겠죠? 자,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이제 여자가 앉아야 되겠습니다. 4팩토리얼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8에다가 4팩토리얼이 얼마죠? 24가 되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6에다가 48, 32 이렇게 되니까 192 가지가 이렇게 어우, 가지수가 많네요. 됐습니까? 자, 원순열 첫 번째 하는 것 나열을 기준으로 처리하게 되면 기준하면서 이제 즉 문제가 고정되는 형태가 되게 되겠다. 그럼 이제 원순열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자, 이때 지금은
기준될 수 있는 곳이 두 곳이다라는 것이 특징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남자 안 치고 여자 안 치고, 그 다음부터는 좀 잘 해결되는, 즉 원소련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는지 논리적인 절차를 한번 기억하라 라는 뜻에서 이 문제를 체크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문제도 함께 합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 가지고 3개를 뽑아서 만든다.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었다. 근데 모든 자연수의 합은 어떻게 된 건가요? 세 자리 만들어 놓고 뽑아서 숫자를 갖다 놓겠다. 설마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뭐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해서 125개의 수를 만들었는데 이 125개의 숫자를 전부 다 더하기 해서 답을 하는 건 아니겠죠? 큰일 납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이곳에 1이 오는 이런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이쪽에 올 수 있는 가지수 5가지 해서 25가지. 그러면 만약에요 2가 이렇게 오는 경우는 또 어떻게 될까요? 역시 25가지. 수학은 눈치인데 눈치 좀 채셨습니까? 이렇게 1이 오고 2가 오는 이런 숫자라는 것은 실은 그 다음 3 올 때, 4 올 때, 5 올 때도 다 똑같은 고려 대상이 되는 거니까 100, 200, 300, 400, 500 이런 숫자들이 각각 25개씩 있다는 뜻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요 가운데가 1 이렇게 오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쪽 5가지 또 25가지가 돼요. 그럼 2 올 때는 또 뭐 달라질까요? 또 똑같죠? 25가지. 눈치채셨습니까? 10, 20, 30, 40, 50 이런 숫자들도 각각 25개씩 계산이 되겠고. 그럼 이제는 1, 2자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1 올 때, 2 올 때, 3 올 때, 4 올 때, 5 올 때 이런 거가 각각 또 몇 개씩 25개.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계산해 주면 되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없을까요? 자, 100 공통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되면 맨 꼭대 100부터 500까지 합이고 이런 게 25개 있었다. 가운데 거는 10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끄집어내면 또 25개 있었다. 맨 마지막엔 1 전부 다 더하기인데 25개 이해되셨나요? 자, 이걸 더하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25 공통 1, 2, 3, 4, 5를 다 더하게 해주면 15 그리고 이 숫자를 합하면 111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하하, 이게 이제 정답이 되죠. 계산이 좀 힘드네요. 5, 5, 25 6, 10, 12, 25 375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를 또 몇 번? 111을 곱하게 됐다. 375 375 375 이렇게 계산되나요? 5, 2 올라가고 6 또 하나 올라갔으니까 1, 4 우와, 숫자 엄청 크네요. 41,625 뭐 이런 식의 이제 답이 나오는데 마지막 답 계산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계산해서 답을 맞춰야 되겠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까지에 있어서의 아이디어. 맨 처음 우와 1이 올 때는 어떻게 될까? 25개의 숫자가 만들어진다? 즉 이 숫자라는 것은 100을 의미해주는 숫자다. 그게 25가지. 2가 올 때 200을 나타내주는 숫자가 또 몇 가지? 25가지. 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죠. 그 다음 112자리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아이디어. 이 부분, 첫 스타트하는 이 부분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문제에 적용하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이해되셨습니까? 출제자들이 수 테이블 형태의 문제들을 가끔 내고 싶어 하는데 잘 이해해서 제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이해됐기 바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함께는 문제풀이 12번 공독고 문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엔 주사위 던지는 문제가 나왔네요. 4개를 던졌어. 나온 눈이 A, B, C, D야. 근데 하하 B, C, D는 같아질 수 있는데 A는 이런 숫자들보다 좀 작은 숫자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주면 좋을까요? 이쪽 부분이 크거나 같아지는 이 부분이 중복 조합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학습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문제풀이법이 막 달라질 텐데 학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복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 함수 대응해서 이렇게 큰데 fx1하고 fx2 했을 때 크거나 같아지는 이 개념, 이거 뭐? 중복조합. 그냥 여기가 이렇게 크다 돼 있는 이런 형태, 그러면은 대응할 숫자만 선택하는 그런 문제니까 이거는 그냥 조합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풀이였다는 사실, 학습이 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복조합이란 이 사실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중복조합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기를 대표 유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중복조합은 이론이 좀 까탈스러워서 쉽지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풀이 할까요? A가 1일 때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A라는 눈이 이제 좀 특별한 눈을 쓰니까 이게 1이 나왔다면 B, C, D 얘네들은 2부터 5까지 숫자 중에서 6까지 숫자 중에서 대응할 숫자 3개를 선택하면 되죠. 어떻게 해서? 중복을 허락해서. 그러니까 5개의 숫자가 남아있는 거죠. 그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대응할 숫자 3개 선택. A가 2라면 3부터니까 3, 4, 5, 6. 4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3개. 3이라면요 3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3개. 4라면요 5, 6 2개 중에서 3개. A가 5가 되면요, 와, 이것까지도 써야 됩니까? 한 가지인데? 좋아요. 6은 나올 수가 없죠. 그럼 B, C, D에 건 뭐 7, 8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계산은 어떻게 하죠? 자, 고쳐야 됩니다. 8, 7 컨비네이션 3. 이거는요 7, 6 컨비네이션 3. 눈치채야죠. 뭐 5 컨비네이션 3, 4 컨비네이션 3, 3 컨비네이션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뒤에 숫자가 쫙 같으면서 3, 4, 5, 6, 7 커져가는 거. 짜잔. 기억하셨습니까? 파스칼 삼각형입니다. 파스칼. 뒤에 숫자가 똑같아지는 거 이렇게 3, 3 이렇게 오다가 결과는 다음 칸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하셨나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8 컨비네이션 4가 되겠죠? 8 컨비네이션 4는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8, 7, 6, 5, 4, 3, 2, 1, 6 지워지고 2 처리가 4에서 2 처리되고 5호 35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70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아주 재미나네요. 이 규칙을 만들어서 갔더니 그 부분이 우리가 파스칼 삼각형에서 공부했던 이런 규칙에 의한 산수, 이것도 그냥 산수도 시간 많이 걸려서 잘 안되죠. 자, 그리고 그 이전에 중복조합 형태의 패턴이라는 사실 기억하기, 중요한 항목 몇 가지가 결합된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힘내서 공부들 좀 해가지고 잘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문제 마치도록 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랑랑랑 즐겁게 문제 풀고 계십니까? 자, 이번 문제는 14번 보겠습니다. 8개의 문자 중에서 4개의 문자를 뽑아 일렬로 나열한다. 자, 뭐가 문제가 될까요? 문제를 보니까 D 있고 V 있고 S 있고 O 있고 N 있고. 좋아요. 문제는 I가 몇 개 있죠? 3개가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4개의 문자를 뽑을 때 이 I가 몇 개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상황이 뽑혀져 있는 상황,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때 또 많이 달라지죠.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 I가 3개가 있는 경우,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줄까요? 다른 문자 하나를 더 뽑아야 되겠죠. 문자가 5개 있습니다. 5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문자 4개를 완성한 거죠. 자, 그렇다면 뽑아가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나열해야 되겠죠. 문자 4개 나열 4 팩토리얼. 근데요, I가 3개 같은 문자 나열 나누기. 2개가 있다면요, 나머지는 2개를 뽑으면 돼요. 4문자 나열 맞고요, I가 2개니까 2 팩토리얼 나누고요. 됐습니까? I가 1개, 기왕 1개니까 규칙으로 가죠 뭐. 그러면 3문자 뽑고요, 1팩토리얼인데 써야 되나요?
i가 없어요. 원래 i가 없으면 여기 이제 뭉쳐서 그냥 개수 뭐 서로 다른 문자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없어요. 그러면 4개를 뽑아요. 나열 그냥 하면 되겠죠. 이런 관점입니다. 자,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맨 처음에 5 곱하기 이곳에 약분하면 4가 되니까 답이 20 나올 것 같고요. 자, 이곳은요. 이곳이 10 계산되고 우와 여기가 4, 3, 12가 되나요? 그럼 120 될 거겠고 10인가요? 240이 되는데요. 와우 이거는 24에다가 5를 곱하기 하니까 120이나 되나요? 가지수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네요. 자 480에 500 정도가 답이 되는 것 같은데 답은 뭐 무리가 없고요. 이 문제의 특징 i가 겹치는 문자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뽑을까? 그 문자가 고려 대상이 돼서 독특한 녀석이니까 그 녀석이 3개, 2개, 1개 없을 때 이렇게 논리적 체계 때문에 그냥 이 풀이법을 따라갔습니다. 원래는 이제 뒤에는 좀 약간 묶어져서 한 방에 계산도 가능한데 그냥 논리 체계 모양으로 보여드렸으니까 잘 이해해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이번에는 15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자리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릿수의 합이 10인 자연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곳에 이렇게 4자리를 만들어서 이곳에 써져 있는 숫자가 A, B, C, 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A, B, C, D를 더하기 한 결과가 10이 돼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런 숫자들은 이제 음이 아닌 정수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중간에 0이 들어가도 되니까.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맨 앞에 숫자 이 녀석에는 무엇이 들어가면 안 될까요? 0이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0이 들어가면 4자리가 아니라 3자리로 바뀌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패턴이 중복조합의 패턴이니까 혹시 4H10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가 0인 경우 빼면 되지 해가지고 그러면 3H10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얘가 또 다시 0이 되는 경우 있을 텐데요. 이거 계산할 때 그럼 또 다시 2H10 더하기 이런 것 좀 생각해서 계산을 해 갈 수도 있겠죠. 한 번 더 해서 빼기 해야 돼? 1H10이야? 이렇게? 근데 뭐 10이 D 자리에 뭐 10 되는 경우 있겠습니까? 뭐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리 좋은 풀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포함 배제의 원리 뭐 이런 거를 할 수도 있는데 뒤처리 부분들이 조금 더 생각해야 될 요소도 있고 해서 별로 좋지 않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A가 1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이라는 숫자가 왔으니까 별 걱정 안 하셔도 되죠. 그러면 이쪽에 3개의 숫자의 합이 9가 되면 되니까 없애버리고 1 들어갈 때 이곳이 9 서로 다른 3개의 숫자의 합이 9 되겠다. 이렇게 풀어가면 돼요. 셋, 8, 3, 7 됐습니까? 쫙 어디까지 할까요? 한 8 정도부터 한번 보여줄까요? 그럼 3H2 A가 9가 되면 나머지 숫자 하나 채우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자, 이럴 때 이 계산이 어떻게 되죠? 계산 12, 11 컨비네이션 9, 11 아하 이건 2 이때는요 11, 10 컨비네이션 8 다 2로 고쳐갈 수 있겠네요. 그럼 뭐 뭘 더 보여요? 그냥 쭉 가면 되지. 쫙쫙 5, 4 컨비네이션 2 이건 그냥 컨비네이션 2 해주면 되겠네요. 그냥 이건 4 컨비네이션 2 이건요 3 컨비네이션 1 이건 또 3 컨비네이션 2랑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부 다 더하기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근데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2 컨비네이션이 3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해서 11 컨비네이션이라고 보면 좋은데 없는 부분이 추가됐으니까 그걸 하나 빼서 계산하겠다. 이런 게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또 역시 파스칼 삼각형의 요 모양처럼 쭉 가는 거니까 자, 요 계산이죠. 짜잔 12 컨비네이션 3 빼기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때문에 빼기 1 처리가 된 거죠. 자, 12, 11, 10 나누기 6 빼기 1인데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와우. 그러면 22에다가 220 빼기 1 이렇게 처리됩니까?
되셨죠? 그래서 219 해서 이제 답을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 자, 좀 풀이 다시 한번 이제 살펴봤을 때, 맨 처음에 기본 원리에서 이렇게 빼고 그 다음 더하기. 뭐 논리적으로는 될 것 같지만, 이도 조금 만만치 않은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금 길어지는 풀이인 듯 하지만 A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부터 차곡차곡 계산해 가면 되겠다. 그랬을 때 나오는 이 부분이 규칙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풀이가 좀 길어질 듯 하지만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한다면 결코 그렇게 길어지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파스칼 삼각형 이런 부분들, 이항 정리해서 배운 내용들 이렇게 계산에 좀 사용된다는 거 또 경험하는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9번 문제, 서술형 3번 흥독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잘 이해되고 있는 거죠? 자, 19번 문제 시작합시다. 뭘까요? 집합 A가 있고요. A에서 A로의 함수군요. 근데 F3은 3이다.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함수 대응은 벤 다이어그램 그리라고 했어요. 그리겠습니다. 자, 표시를 했고요. F3이 3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표시를 해가면 되죠. 나 조건은 뭔가요? 같아져도 되고 여기는 좀 커야 되네. 확실하게 차이가 있네. 이 같아진 부분 앞쪽 문제에서도 좀 다뤘는데 뭐죠? 중복 조합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문제 형태가 되죠.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곳에서 1, 2라는 것은 3이라는 숫자까지 같아지는 거니까 아하, 이곳까지 대응이 가능하겠다. 그렇다면 1, 2, 3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선택하겠다. 됐죠? 4, 5, 6은요? 오, 대응된 숫자가 3이니까 여기 이제 커져야 되는 거니까 3이 이번엔 될 수 없어요. 그냥 4, 5, 6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세 개를 선택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리 하니까 무지 간단하죠? 와하. 자, 합하면 5의 4 컨비네이션이고 합하면 6의 5 컨비네이션 3 이렇게 되겠고 됐습니까? 이거는 4, 3의 아우 이렇게 여기까지 있습니다. 5, 4의 2 호호 6, 10 됐습니까? 이 계산 더 안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다시 한번요. 집합 대응 관계가 나오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 형태가 된다. 표시하고요. 조건 메모하고요. 그 다음 이 조건들은 각각 뭔지 판단하고요. 중복조합, 중복조합. 됐습니까? 자, 함수 대응 풀어가는 요령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문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독고 시험 문제 잘 해결된 것 같습니까? 자, 즐겁게 공부하도록 합시다. 랑랑락 김낙헌이었습니다.